조선이 필기가 돼 있네. 조선 다 찍어놓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는데 헬륨이 다 날라갔다 그래서. 근데 이런 적 나 진짜 많아. 인터넷 강의 찍을 때도. 인터넷 강의 찍을 때 진짜 내가 웬만하면 그 스태프들한테 화를 안 내는데 나 진짜 한 번 진짜 열받은 게 마이크가 빠졌대. 마이크가 빠져서 음성이 잘 안 들어간 거야. 아니 그러면 앞에 있는 스텝이 이거 이어폰 끼면서 듣고 있잖아. 네. 인터넷 강의는 되게 그게 중요하니까. 네네. 앞에 있는 촬영자가 사실 카메라 앵글이 많이 벗어날 게 없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한 곳에 거의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의 오디오만 거의 체크한단 말이지. 네. 뭐 지지거리는데 뭐 자궁 들어가는 거 없는지. 그랬더니 내가 50분을 강의라고 딱 끝났는데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목소리가.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근데 아까 피디님 저기 이거 꽂고 계시지 않았냐 이어폰 했더니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내가 앞에서 떠드니까 내 목소리가 잘 들리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별적인 소리가 있는 거야. 야 그럼 한 4, 5m 앞에 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당연히 네. 말 잘 들리지. 그쵸. 지는 잘 들리지. 네. 그럼 대체 이어폰을 왜 끼고 있는 거야? 진짜. 버럭 한번 했다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네. 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잘못할 때도 있지만 즉각적인 반성. 네. 근데 난 아무튼 카메라 필름 날아간 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되게 황당했어 이날도. 우리가 한 얼마나 떠들어서 한 2시간 한 거의 1시간 반? 네. 2시간 떠들었는데 6분 녹화됐대 6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을 얼마 안 앞둔 상황에서 지금 조선을 하잖아. 네. 그랬을 때 태조 이성계 하면 정도전 재상 중심. 그렇지 재상 중심을 적신 거지. 네. 그 다음에 정도전 재상 중심을 적실 때 내가 이 명나라와 대립한다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네. 이 태조 이성계와 왜 명나라가 대립을 하지? 이성계가 고려 말에 뭐 하던 사람? 위, 화도, 회군한 사람, 즉 요동을 치러 오던 사람. 네네. 그런 사람이 회군을 해갖고 나라를 바꿨다는데 그 나라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때 명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혁파. 네. 사병을 뺏어가지고 특히 누구 사병이 눈에 거슬린다고 지금? 정도전 시각에선? 이방원의 사병이 참 눈에 거슬렸다고. 네. 그렇게 해서 사병을 혁파하겠다. 이 사병을 뺏어서 요동치겠다. 네. 요동을 정벌하겠다. 요런 이제 그러니까 여론을 구성하는 거지. 그래서 네. 내 사병을 조사당한 이방원 입장에선 네. 내가 이 사병을 뺏기고 나면 이 나라에서 숨만 쉬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이 터진 거지. 네. 그리고 나서 이방원이 등장한 게 1400년. 네. 그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다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사회로 가는 거야. 네. 원래 이때는 재상 중심의 사회. 네. 자, 이때부터 왕권 중심의 사회. 네. 해가지고 다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있으면 조선이란 나라가 영의정, 좌의정, 의정부가 있다 그랬고 그 밑에 육조가 있다 그랬어. 육조가 네. 집행기구인데 육조가 의정부 제껴버리고 왕에게 와서 바로 보고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뭐라 그래? 육조 직계제라 그래. 네. 자, 역사상에 우리나라 조선의 육조 직계제는 강력한 왕권 강화를 꿈꾸며 네. 의정부의 3명의 삼정승 권한을 뺏는 거잖아. 네. 그걸 추구한 사람이 딱 둘이야. 네. 하나가 태종, 하나가 세조. 네. 이미 예습이 돼 있어서 잘 알아요. 네. 세조가 네. 태종과 똑같은 점이 뭐야?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난을 일으켜서. 그렇지. 난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왕권을 쪼으려 했다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가 고려시대에 있었던, 자, 고려시대 중앙행정기구가 여기 보면은, 자, 이성 6부가 있었어. 네. 이품 이상의 제신 3품 이하가 낭사. 네. 그래서 이 낭사와 관리 감찰기구 어사대 사람들이 뭐 해? 대간이 하는 역할이 뭐였지? 3가지였는데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간제, 왕의 명령을 봉투째 반박하다. 네. 왕명령 법권을 봉박, 네. 임명동의를 서경. 네. 요 3가지 권한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게 대간이잖아. 네. 그런데 이 대간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켜서 간쟁 기능을 맡게 한 게 이방원, 네. 사관원 독립. 네. 그 다음에 어사대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사헌부. 그래서 사헌부와 사관원 원래는 이렇게 양사라고 조선시대에 부르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따 성종 때 홍문관까지 만들어져. 네.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해가지고 3사. 그 3사가 바로 이 대간의 역할을 이어가는 거지. 네.
기존에 있던 낭사와 어사대 네. 거기에 홍문관 네. 이름 바뀌고 홍문관이 더해져서 조선의 3사가 되는 거였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사관원이 독립이 됐고 이 남자가 16에서부터 60세까지 남자도 호패를 차게 했고 네. 그 호패를 차게 했고 그다음에 대규모 양전사업이라는 건 토지 소유자를 조사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광무개혁 때도 양전사업해서 소지 소유 증명서 뭐였죠? 지게를 발급했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양전사업을 하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의 양전사업을 이름은 토지 조사사업 기한 내 신고주의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양전사업. 네. 그 다음에 사병을 이젠 당장 협하는 거지. 내가 가진 사병은 내 당장 협파. 네. 화장실은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달아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을 지나게 되면 세종이었는데 네. 세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정부를 통해서 보고하게 해라. 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려 했던 사람, 완전히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나갔던 사람이고 네. 왕이 덕으로 하는 정치를 왕도 정치, 왕이 덕으로 하는 유교에서의 이상 정치. 네. 예, 이게 이상형은 책 속에만 있다 그랬어. 네. 이게 현실화가 된 때가 이때라. 네. 그 다음에 집현전은 학술 연구기관, 여기에서 경연이라는 걸 강화시키더라. 경연은 임금을 과외하다. 네. 세자격을 안 받고 왕의 세자들로 느닷없이 왕이 된 인물이 세종이다 보니까 경연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더라. 네. 그 다음에 한글창제, 과학기술 장애. 특히 이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공노비 출신의 누구였다고? 장영실. 네. 장영실. 그래서 치국이, 혼이, 간이, 해시계를 부일구라 그래. 다시 안부일구. 네. 해시계. 네. 그 다음에 자경루가 무시계야. 네. 자경루가 무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 나올 때 이때가. 네. 그 다음에 각종 편찬 사업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을 때인데 서울 기준의 역법서. 배웠으니까 안 보고 대답해봐. 서울 기준의 역법서. 중요해서. 7정산. 4. 그 다음에 7정산. 칠정산. 무슨 절 이름이야? 야, 7정산은 절 이름이지. 7정산. 그 다음에 유교윤리 3가지. 충신효자 연려인에게 30편을 에피소드로 엮었어. 5가 있잖아. 3강. 3강 행실도. 이거 한글 해설서 붙였다 그랬어. 그 다음에 농법서. 농사. 직설. 그 다음에 의학서적 향약. 집성방. 집성방. 향약 구국방은 고려 말 거. 네. 이때가 향약 집성방. 네. 이게 세종대왕 때의 편찬 사업 중에 가장 유명한 데까지야. 네. 그 다음에 이따 뒤에 문화사를 보면 조선시대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네. 조선 초문화와 조선 후기 문화를 구분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했거든. 그 조선 그 초에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몽유도원도가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475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야. 고려사전료. 네. 이게 세종의 명으로 완성이 되는 건 언제 완성되냐면 세종의 아들 문종 때 완성이 돼. 네. 다만 문종은 왕한 지 3년 만에 죽어. 네. 그래서 왕을 한 지 3년 만에 죽기 때문에 어린 아들 누가 주변에 단종. 네. 근데 누구한테 쫓겨나? 세종. 그렇지. 큰 삼촌 문종의 바로 동생. 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한테 쫓겨나는 거지. 네. 그 세조잖아. 네. 그 왕이 찬탈을 도왔던 50여 명의 고마운 신하들을 훈구. 훈구를 하더라.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세조는 훈구파들의 도움 속에 당시 좌의정했던 김종서를 제거하고 이후에 이제 사육신들 다 제거하고 네. 이제 훈구파들의 도움 속에 세조가 집권을 하는데 다시 강력한 할아버지 스타일의 정치, 강력한 왕권. 그래서 네. 다시 육조집계제. 네. 그리고 고려 말에 자 조선건국 전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나라 수도 개경 주변 경기 지방의 수조지를 전현직 신진사대부들한테 주더라. 전현직 신진사대부들한테. 그걸 뭐라 그래? 과전법. 수조지를 신진사대부들 전현직 관료들에게 주더라. 네. 이거를 뭐로 바꿔? 직전법. 오로지 현직 관료들에게만 주더라. 네. 이렇게 바꾸잖아.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집현전 경영 모두 다 폐지. 왜냐면 아버지가 괜히 집현전을 활성화시키고 경연을 활성화시켜서 신하들의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믿어. 네. 다 폐지. 네. 이랬던 세조를 지나게 되면 성종, 구대임금. 네. 이 성종은 양자로 느닷없이 들어온 사람. 다시 겸손한 정치로 돌아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정부 서사제다 육조직계제라는 말이 별도로 나오지 않아. 때에 따라서 밀당을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딱 어떤 제도다라고 얘기할 게 없어.
자, 성종은 뭔가를 많이 완성해야 성종이야. 네. 경국대제도 완성해서 법치주의를 완성시켰지.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홍문관을 만들어서 삼사체제를 완성시켰어. 네. 그 삼사 쪽으로 바로 누굴 등용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 그렇지, 살인. 최초의 살인 김종직을 시작으로 살인들을 여기로 전개로 등장시킨 자가 이 남자더라. 네. 거기다 다시, 그러니까 홍문관에서 바로 경연을 이어나가는 거였지? 홍문관에서 경연을 이어나가는 거였어. 네. 거기서 바로 살인파 김종직이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살인파들의 중앙정리 진출이 다시 성종 때가 되는 거였어. 네. 자, 이 조선 경국전이 바로 경국대전의 기본이 되는 서적인데 이거 누가 썼어? 정도전. 그렇지, 다 정도전. 부시작변 정도전.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정도전. 네.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육조직계제 딱 2명. 누구누구? 세조랑 대전. 그렇지. 봐, 얼마나 열심히 강의했어. 자, 의정부 육조, 그 다음에 삼사체제 있었고, 왕권 강화기구로는 정원. 그렇지. 왕실 비서실, 승정원의 도승지들 나시오. 네. 이게 왕실의 비서실장 찾는 거야. 승정원의 도승지들로 하라. 이거. 그 다음에 의금 불합송하라. 이러면 이제 반역주의를 처단하는 그런 거라 그랬지. 네. 자, 그 다음에 역사 편찬을 담당하고 있는 게 춘추관. 네. 그 춘추관은 뭐가 열려?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의 일대기를 다 정리하는 실록청이 개설돼. 실록청. 네. 그 다음에 한성부는 서울의 시청. 네. 그 다음에 성균관 최고의 국립대학. 네. 전국은 팔도. 고려가? 이성록. 그건 중앙행정제도지. 아, 고려 양계. 오도 양계. 양계. 네. 그치? 양계, 그 다음에 오도. 네. 그 다음에 조선은 전국 팔도. 팔도마다 누구 파견? 관찰사. 누구로 관찰하라고? 수령들. 그렇지. 모든 군현에 파견되는 수령들 관찰하라고. 네. 이 수령이 왕의 대리인으로 불려. 네. 정말 중요해. 네. 그래서 이 왕의 대리인 수령을 관찰하기 위해 관찰사. 네. 그 다음에 모든 부문분야에 수령이 다 파견되고 임기 5년으로 계속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거든. 네.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임명하지도 않고 내 고향으로 파견될 수 없어. 음. 이렇게 공정하게 인사 관리를 했던 나라가 조선이기 때문에 네. 모든 수령들은 처음 파견된 지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향리들의 보좌를 받게 되더라. 네. 향리는 그걸 보좌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는 거고, 네. 향부곡소. 향부곡은 특수행정구역으로 농업을 담당, 네. 소가 수공업 담당. 네. 요거는 신라 때부터,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고, 이게 고려 때 붙어 있었던 거야. 네. 어찌됐거나 이게 사실 고려 문제로 거의 나올 건데, 네. 이게 사라져, 조선은. 네. 사라지기 시작한 게 최초의 소가 공주 명학소. 네. 언제였어? 망이망이나. 무신 정권 때 네. 망이 망소의 날. 네. 그때 충순현으로 올라가잖아. 네. 그걸 시작으로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향부곡소 아예 없다는 거. 네. 조선시대 양반들의 자치기구가 유향소. 네. 이게 다른 말로 향청인데 이 유향소에 양반들의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양반들의 명단을 향안. 네. 여기 임원을 향임.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양반들이 많아져 줄어들어? 많아져요. 엄청 많아져. 왜냐? 양난 이후에 국가가 너무 돈이 없어서 납속책, 공명책을 팔아버리잖아. 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는 밟히는 게 양반이야. 네. 그때 오리지널 진짜 족보 좋아. 근데 현재는 돈이 별로 없어. 그게 구향. 네. 그 다음에 이 무렵에 모내기법 혹은 뭐 무역업에 손댔거나 광산개발에 손댔다가 진짜 떼돈 버는 상민들은 많아지거든. 네. 그 떼돈 버는 상민들이 내 양반을 돈 주고 사버리니까 신향. 족보는 개족보인데 돈이 많아. 네. 너는 이 구향 대 신향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뭐라 그래? 향전. 그 향전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신형. 수령들 입장에서 누가 좋을까? 신향이 좋지. 무조건 신향이 승리로 끝난다는 거야. 이 향전은. 네. 이 시골에서 싹 전쟁 나는 걸 향전이라 그래. 네. 신향이 무조건 이게 수령과 결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야. 얘가 뒷돈 갖다 바치니까. 네. 그래서 향임에도 진출한다고, 신향이. 네. 향암, 향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일반 농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규약을 향약.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유향소의 지방 양반들의 권력을 말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통일신라가 중앙행정제도로는 왕실 직속의 비서실, 집사부. 그 다음에 왜 13개. 네. 그 1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은 구주우소경, 네. 대동강 아래로,
네. 그 다음에 중앙군 구서당, 네. 지방군은 10정. 이게 오로지 아니 저기 10정이 오로지 신라인들만이고 구서당은 고구려, 백제, 말가린들까지도 연합하고 있는 민족융합군, 네. 나라 국립대학은 국학, 네. 국학생들을 능력 3가지로 평가하겠다. 독서상품과는 정착을 못했고 발해가 삼성유품, 네. 오경 15, 60이죠. 네. 중앙군은 12, 네. 지방군 전해지는 거 없음. 네.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은 주자간. 주자간. 고려가 이성육부, 네. 그 이성은 중서문화성, 상서성 아래 육부. 네. 그 다음에 오도의 안찰사, 그 밑으로 뭐가 있어? 군현. 네. 근데 속현, 주현 나눠놓고 뭐가 더 많아? 속현. 속현이 훨씬 더 많더라. 그 다음에 양계가 병마사. 네. 자, 중앙군 2군 6기의 장군들이 무신정변의 주역들. 네. 그래서 2군 6기의 회의기구가 중방인데 네. 처음엔 전혀 안 중요한 권력기구였다가 네. 언제부터 중요해지는 거야? 무신정권 들어가서. 네.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최충원이 뭐 만들어? 도정. 교정도가. 도정도가. 네. 그 고려가 4글자짜리 정치기구가 3번 나와. 네. 먼저가 도병마사, 네. 군사회의기구. 네. 그 다음 최충원의 권력기구가 교정도감. 그 다음 원나라가 설치하는 내정간섭기구가 관동에서. 정동행성. 뭐라 그랬어? 관동에서. 그 헛소리 하려고 지금 마스크 끼고 지금 대답하는 거지? 욕 덜 먹으려고. 어? 아니 이게 이것만 풀다 보니까 객관식. 네. 객관식만 풀다 보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 정교하지 않아져. 네. 왜냐면 맞춤법 틀리고 뭐 틀려도 발음 틀려도 다 하거든. 그다음 국립대학이 국제반이고 지방 교육기관이 한교. 네. 요 국제감의 고려 말에 이름 바뀐 게 국립대학 성균관. 네.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는 가장 기본 교육이 서당이잖아. 네. 중등 교육기관이 서울의 사법학당, 지방의 한교야. 네. 이게 중등. 네. 자,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출할 때가 16세가 기준. 왜? 내가 왜 16세가 기준이라 했지? 호포? 군대 가야 돼. 아. 지금 포내는 걸 말하고 싶었지? 아니야? 아니요, 그 앞에 뭐? 호패 차고 다녀야 돼. 그렇지. 네. 그게 양인을 파악하는 거잖아. 남자 양인들. 네. 그 이유가 다 군대. 네. 군역. 네.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16세가 군역의 의무가 이제 기준이 되고 부역의 의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16세가 되기 전에 상급 판교로 진출해서 군대를 뺄지 유예시키지 아니면 군대를 갈지를 정하는 거야. 아, 지금 똑같네요. 똑같다니까 요즘이랑. 아이돌들이 대학원 걸어두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부학당 향교를 졸업하는 순간 성균관 국립대학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먼저 예비시험 속가를 봐. 과거 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가 있지만 무과가 이제 고려에는 없었지만 조선에 등장하잖아. 네. 근데 이제 문과 시험 기준으로 예비 시험이 속과고 진짜 본 시험이 대과야. 네. 그래서 먼저 속과를 보게 되고 이게 네. 3년에 100명씩 선발한다. 생원시, 진사시. 네. 그래서 이거 통과한 사람들 중에 집안까지 판단을 해서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 입학. 졸업하면서 최종 시험 대과를 보는데 대과는 3년에 한 번 보는 10년시가 원칙이고 네. 1등이 3명. 네. 그 다음에 최종 선발 33명. 네.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다 그랬잖아. 네. 그 다음에 고려 때 정말 혜택이 빵빵했던 음서는 사실상 거의 없어졌어. 네. 그렇게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중앙군이 5위. 네. 외란 거치고 난 다음에는 5군역. 자, 임진왜란 도중에, 임진왜란 도중에 네. 100% 직업 혼인으로 처음 만들어진 게 훈련도가. 훈련도감은 대치동 애들은 뭘로 기억해? 옛날에 국어 박모 선생님이 네. 이 시리즈가 있었나 봐. 국어 교재에. 그래요? 이거 훈련도감. 그랬구나. 아마 내 기억엔 여름방학 때쯤에 나온. 지금은 우울한 생활을 보내고 계신 무슨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네네. 국어에. 계시죠. 그래서 애들이 내가 이거 5군형 설명할 때 네. 맨 먼저 만들어진 100% 직업군인, 포수사수 살수로 구성된 직업군인 이러면 훈련도감을 되게 잘 기억했어. 애들이 처음에 그 국어고지만 나왔을 때 훈련도감이 뭔지 잘 모르다가 네.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긴 한데 이러다가 국어를 훈련시키는 줄 알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훈련도감이었어. 훈련도감. 네.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어영청, 충릉청, 수어청, 금이영까지 5개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서울 수도를 에워싸고.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왜 수도경비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지휘라는 게 있잖아. 똑같은 거지 뭐. 네. 자, 사화. 네. 이건 성종이 죽고 어느 왕이야? 연산군. 연산군이지. 네. 자, 연산군 쫓겨나. 네. 조선의 반정이 딱 2번. 네. 딱 2번. 네. 단종은 스스로 물러난 거야. 네. 절차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정이라고 하지 않아. 네. 세조가 등극하게 된 결정타가 아까 좌의정 김종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네. 그건 개유 정난이라고 그래. 잊었습니다. 정난이라고 표현하지. 네. 그거는 반정이라고 하지 않아. 최초의 반정으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중종. 네. 반정으로 쫓겨나는 연산군이잖아. 네. 자, 중종 지나면 어린 아들 명종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연산군 때 드디어 훈구랑 사림이 붙을 거야. 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무조건 훈구가 이겨. 네. 기득권이니까. 네. 1498년 무오사화는 네. 아버지가 처음으로 뽑았던 김종직이라는 살인. 네. 살아생전 의제를 추도하는 글 뭐라 그래? 조이신. 조의쟁문. 네. 의제를 추도하는 글. 의제가 중국 초나라 역사에 삼촌이라 부르던 항우한테 왕위를 뺏긴 인물. 그래서 이건 단종을 달래는 거다 네. 라고 해서 결국 세조를 욕보였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김종직을 부관 참시한 사건. 네. 그 다음에 1504년에 갑자사화는 네. 나 6살 되던 애 우리 엄마가 폐비됐잖아. 네. 폐비 윤씨 사건을 들춰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사건과는 1도 관련 없이 부자 순서대로 죽이더라. 네. 거기에 완전 맞들렸다.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던 남자가 이젠 인간을 사냥하더라. 정말 끔찍한 거지. 네. 그래서 반정으로 결국 쫓겨나게 되고 중종이 등장하는데 반정공신들의 파워가 되게 세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뭘로 바꿔? 살인으로. 네. 조광조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조광조가 혁신 정치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딱 조광조에게 권력을 줬던 거잖아. 네. 살인파 조광조. 네. 그래서 이 조광조가 중종의 후원 속에 1. 살인들을 추천만으로 뽑는다 그랬어. 네. 그걸 무슨 과? 현역과. 현역과. 네. 자, 2번째. 시행했고, 이래서 살인들을 추천만으로 많이 등용했고, 네. 그리고 2번째가 이 남자가 이제까지 훈구들이 이어오고 있던 도교 행사,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국가기구 소격서 이걸 폐지시켜서 도교 행사 금지시켰어. 네. 그 다음에 아까 유향소의 멤버들이 자치구역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지키게끔 한다 그랬지. 향약을 이 남자가 최초로 시행했어요, 이 나라에서. 네. 그 다음에 성리학 기본교과서 소학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고 5번째, 가장 이 남자가 사실 눈밖에, 중종 눈밖에나 결정타는 이거지. 훈구파들의 업적을 삭제한다 뭐라 그래? 위훈 삭제라 그래. 네. 이거 밀어붙이다가 결국 조광조가 왕의 눈밖에 난 거야. 네. 그래서 결국 위훈 삭제권으로 결국에는 이제 왕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하던 조광조가 물러나게 되더라. 이게 김효사화. 네. 1519년에 김효사화. 네. 이 남자가 전라도 어딘가 화순으로 이제 유배를 가서 이 남자가 호가 정암이거든. 그래서 정암 조광조 선생이 거기서 마지막으로 사형받고 죽었지. 자, 중종은 어린 아들 인종이 있었는데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서 동생 명종이야. 이 둘 다 중종의 아들들이거든. 이때 왕실의 외척들의 파워가 되게 세지는 거야. 네. 왕이 어리니까. 네. 그래서 인종의 외척이었던 유님이라는 외삼촌과 명종의 외척 윤원영, 네. 이렇게 외척들끼리 붙은 외척 정치, 외척들끼리 붙은 사화가 마지막 1545년에 을사사화거든. 네. 자, 이 사화를 끝으로 자, 명종 이후 이제 선주가 등장하게 될 텐데 네. 4대 사화, 우리가 사화를 이렇게 총 4번으로 본단 말이야. 네. 무오, 갑자, 그리고 기묘, 그리고 을사사화까지. 이런 4대 사화를 거치는 기간 동안 분명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립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알고 보면 이 사이에 지방사립대학 서원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 중종 때부터야. 최초의 서원이 무슨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백은동 서원인데 백은동 서원이 국가의 인증을 받았다 그랬어. 네. 그래서 소수 서원이 됐다고. 네. 영주에 가면 네. 내가 생각하는 최고로 아름다운 절
부석사라는 절과 그다음에 소수성원이 있더라. 네. 영주에 가면. 네. 아, 부대가 역대 남친들과 다 갔어요, 영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생기는지 알아? 헷갈려. 헷갈려. 그러겠네요. 헷갈려.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 네. 만약에 형아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그 지역에 대해서 아니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가 너를 거기로 데리고 갔어. 여기 정말 내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면 네. 너 왜 그렇게 많이 와봤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꿔서 좋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지리를 잘 알아? 그 주변을 왜 이렇게 잘 알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어. 외웠어. 지도를 외웠어. 거의 이래야 돼. 내가 그래서 이 소수서원은 너무 많이 써먹었어. 소수서원이랑 부석사 이거. 근데 내가 영준 내가 이게 과외할 때도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만큼 예뻐 진짜. 자, 워낙에 또 배상호 씨는 효자니까 엄마랑 가면 엄마 진짜 쓰러지지. 너 엄마가 저기 휴대폰에 뭐라고 적어놓는지 나 까먹었다. 첫사랑. 네. 배성호 첫사랑. 진짜. 엄마가 알아? 첫사랑으로 저한테는 거? 네. 진짜 뿌듯하겠다 엄마. 아빠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아빠가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으로 전화됐다고? 네. 아빠 뭐래? 그 아빠도 알아? 나 몰라도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와, 뺏어간 사람? 네. 어떡해. 나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소름 돋아. 저희 엄마 힘이 더 세가지고. 엄마가 힘이 더 세? 네. 엄마가 몸이 더 좋구나. 응? 자, 이래서 서원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게 중종대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처음으로 또 시작된 게 향약이잖아. 이거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살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권력을 키웠어. 네. 그래서 결국 명종 때부터 정계진치로 계속 많았고 이후 선조 때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선조 때가 되면 결국에 나이 들고 늙고 병든 후무들이 은퇴한 그 자리는 아래서 밀고 치고 오는 살인들이 다 정계를 장악한다고. 네. 그래서 살인들이 정계를 다 장악하고 난 그래 교과서가 되게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붙여놓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은 정계에서 딱 서울에서 만난 이제 선배들끼리 네. 너 어디 출신이야? 그다음 말투 딱 들으면 알잖아. 네. 그걸 가지고 쟤 나랑 같은 지역 출신이나 이렇게 뭉쳐지게 네.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지역주의라면 당연히 지역주의겠지만 그 지역주의가 없는 나라가 어딨냐는 거야.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어디 사투리고 그러지만 네. 어디나 지역의 어투라는 건 있는 거고 차이점은 발생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동질의식을 느낌에 따라 네. 뭉쳐지게 되는 현상은 어디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살인 내부 간의 분열을 그래서 분당이라고 하는 거고 네.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을 둘러싸고 강경파가 나이 어린 관료들이야 나이가 많은 관료들이야 나이가 어린 관료들이 다 강경파죠 원래가 다. 네. 그래서 신진살인들 김용원이라는 신진살인의 대표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건 기성살인. 네. 그래서 신진살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 내가? 김호원이라는 사람과 네. 기성살인의 대표적인 인물 심의겸이라는 사람 얘네 둘이 싸움이 난다. 네. 특히 이조전랑을 둘러싼 싸움. 네. 이조 하면 인사권 담당하고 있어. 네. 판서가 제일 높지만 판서 갖고는 안 싸워. 전랑을 왜 싸워?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왜 싸움이 벌어나? 이게 개장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인사과 개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이거든? 네. 근데 왜 이거 보고 싸울까? 그나마 갈만해서. 3, 4 임명권. 3, 4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직위가 이조 전랑직이야. 그래서 네.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거든. 네. 척신정치 잔재청산을 둘러싸고 또 하나 이조 전랑을 둘러싼 갈등. 네. 여기에 원리주의자 이황 조식의 제자들이 영남파. 네. 그 다음에 현실 개혁론자 이와 성운의 제자들이 경기 충청 기후학파. 요렇게 가담하게 되고 요렇게 가담하면서 동서. 네. 처음엔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살인들이 정기를 다 장악하는데 그 원동력은 향약, 네.
최초의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 네. 그 다음에 서원, 최초의 서원이 백운홍설. 역시 중종 때 소수서원이 되더라. 네. 나중에 서원은 전국 천여 개가 난립을 하고 세금만 났네. 네. 그러니까 분명 문제가 되는 데가 서원이 되거든. 네. 그걸 처음으로 정리한 게 영조. 네. 완전히 이제 40세기 남편하고 다 없앤 게 대원군. 네. 그 다음 또 하나가 유향소. 네. 50대 이상의 대표가 자수, 30대 이상의 대표가 별관. 네. 요게 향임. 네. 그 향임직에 나중엔 신향도 진출하게 되는 거야. 해주향약 이거 누가 했어? 해주향약. 그 이황. 율곡이. 이황은 예안향약. 아. 이걸 주도한 사람. 네. 만든 사람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심의겸, 김효원,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자리다. 네. 완전 처음 들었지 아까 탐사임명권. 아. 결국 사림 이제 내부간의 분열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사림 내부간의 분열. 네. 그게 분당. 네. 처음에 어떻게 나눠줬다고? 강동하게 대등하냐. 그러니까 이조 전랑이 그러니까 청신당제 잔재청산 둘러싸고 동서로 분열했다고. 네. 근데 동쪽에서 다시 서인들과의 갈등 속에 북남으로 분열할 거거든. 네. 그게 서인 선비였다가 동인 쪽으로 갈아탄 남자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꾸몄다 이거지. 네. 그 사건을 씌워가지고 결국 정열입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사람이 서인의 우두머리 송강정철. 네. 관동별고 그 정철. 네. 네. 그래서 그 정철의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가 북인, 온건파가 남인. 네. 그래서 남북서 최종 공당 3개거든. 네. 선조 때. 네. 요거가 출현한 게 1591년인 거야. 바로 다음 년도 1592년에 못 터져. 임진왜란. 이게 다 선조잖아. 네. 근데 선조가 임진왜란한테 어디로 피난가냐 이거지. 의주. 의주 여차하면 명나라로 망명가려. 네. 당시 아들 누구야? 광해군은 의병장들과 함께 적군을 함경도로 유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외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광해군 같은 경우는 진짜 의병장들과만 정치한다고. 네. 이 중에서 실천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까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라 했잖아. 네. 북인이 조식의 제자들, 남인이 이황의 제자들이거든. 네.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 자체가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하던 성리학자야. 네. 그래서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 네. 북인이 광해군 때 딱 북인 정권을 수립하는 사람. 네. 그래서 광해군 북인은 사실 이거 말고도 전후복구 사업을 되게 잘했어. 전후복구 사업. 네. 성곽 수리하고 무기 제조하고 막 이런 것들, 다시 양안 작성하고 이런 것들 포적 정비하고. 네. 그러니까 외란 이후 불타버린 이 나라, 그 다음에 완전 무너져버린 이 왕조를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세금제도 개혁을 이렇게 세금제도 개혁을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대동법. 네. 강해군이 왕이 되던 해에 바로 밀어붙여진 진짜 대단했던 세금제도 개혁이야. 대동법. 네. 그 대동법이 등장하고 나서 대동법이 원래 서울 경기 지방에서만 일부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도만 세금이 서울까지 운반되거든. 네. 함경도랑 평안도는 세금이 운반이 안 돼. 이유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동비는 많이 드는데 운반비는 많이 드는데 너무 적게 거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에서 군사비랑 사진 접대비로 다 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함경도와 평안도 이 두 군데가 인류지역이라 그래. 세금이 서울까지 오지 않아. 그래서 인류지역 두 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도에서 이 대동법 하나 퍼뜨리는 게 100년 걸려. 그래서 어느 왕 때 완성되냐면 이따가 환국, 숙종 때 가야 전국화가 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대동법이 힘든 개혁이었냐? 그건 집집마다 일정량의 특산품 내는 제도 공납을 어떻게 바꾼다? 토지 한 결당 쌀 몇 두? 2두. 12두. 그래서 공납제도에서 그 상인들이 농간을 부려대면서 안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 납부를 방해하다.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나온 게 토지 한 결당 쌀 12두. 나 이미 이거 고려 때 설명했어. 대동법을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조선 후기 하면 모내기법 진짜 유명하잖아. 근데 모내기법만큼이나 유명한 게 대동법이야. 세금제도 개혁. 자, 그래서 방납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나온 대동법으로 토지 한 결당 쌀 12도로 바뀌어서 토지를 100결, 200결, 300결, 400결 갖고 있는 대지주들의 반발,
대지주들의 반발 때문에 전국화되는 게 무려 100년이나 소요되더라. 네. 그랬고 이래서 부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왕, 거기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 네. 중립외교가 1616년인데 그거 있기 전 3년 전 선조의 적통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더라. 그게 바로 폐모살제잖아. 네. 그렇게 해서 말고 그래서 강해군이 어떻게 돼? 쫓겨난단 말이야. 네. 반정, 두 번째 반정. 네. 그게 무슨 반정이야? 인조 먼저. 그래서 왕은 인조로 바뀌고 이걸 주도한 게 누구야? 서인. 근데 서인 같은 경우는 독주는 않아. 네. 이유가 평소 북인들의 독주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남인들을 참여시켜. 그럼 붕당이라는 질서는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서 공통된 여론, 공론을 끌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숙종 전까지는 그나마 붕당 정치가 아름다웠다고 표현하는 거야. 네. 이 서인들이 주도하고 남인들이 연대하는 구조 속에 네. 친명, 배금, 여진족이 만든 후금을 배척하고 한족이 명나라를 계속 숭상하잖아. 네. 이거 부르짖다가 1627년이지 하지 않아도 될 첫 번째 호란 정묘호란이 터져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를 아웃. 네. 근데 이것도 4대거든? 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누구를 주군으로 섬기고 있어? 명나라. 그러니까 이거 배반했다고 생각하잖아, 명을. 네.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1636년이네 네. 국호를 청으로 바꾸지.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슨 요구를 해와? 군신 관계를 요구해와. 네. 이때 끝까지 싸우자. 네. 서인 쪽은 끝까지 전쟁을 주장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막을 수도 있었던 또 한 번의 전쟁을 하네. 병자호란. 네. 그래서 이게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져. 네. 인조가 이때 어디 숨었었어? 남한도. 그렇지. 그 밑에 삼전도의 개굴욕을 당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때 조선이 포로 20만 명이 600km 끌려가다 그리고 포로로. 네. 맏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또 인질로 끌려가거든. 네. 그 맏아들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돌아온 이 나라에서 개혁을 부르짖다가 죽임을 당했고, 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졸지에 왕위를 계승한 게 효종이야. 네. 이때 서인들은 권력이 더 비대해져. 네. 왜냐면 소현세자까지 제거할 만큼 권력을 키웠잖아. 그래서 이때는 서인들이 주도하고 효종이 이제 참여하는 가운데 북벌론. 네. 이 북벌론이라는 게 청나라를 쳐들어가 오랑캐에게 진 빚을 갚자라는 건데, 네. 이때 우리가 청나라 조지겠다고 조총부대 엄청 빌렸어. 네. 근데 러시아가 남하를 하자, 이때 청나라가 연합부대를 요청한단 말이야. 네. 우린 청나라 조지려고 지금 이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에 청나라한테 우리의 조총부대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나선정벌이라고. 네. 이게 러시아를 이기는데 같이 청나라와 연합한 작전이거든. 네. 그러니까 나선정벌을 겪었고 효종 때 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강력한 객관적 국력 차이를 인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이때 이후 우리는 계속 청나라로 연행사 청나라로 나가는 사절단이 연행사인데 네. 이 연행사가 나가면서 현실을 자꾸 인지하게 되는 거지. 청나라와의 통상을 요구하는 거야. 점점 통상 확대를.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 북벌은 북학으로 바뀔 거야. 네. 그래서 실학을 조선 후기 18세기 실학을 두 계열로 분류할 때 하나는 이제 농촌 문제 해결.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내가 내 땅을 경작하는 걸 자영농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구로 바꾸자면 1가구 1주택. 네. 1가구 1주택. 네. 영문학구 1가구 네. 1주택. 네. 녹화 잘 되고 있겠지? 네. 저 빨간불이 계속 깜빡깜빡이면 녹화 잘 되고 있는 거지? 확인 한번 할게요. 제가 테스트 문제니까.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북학이야, 북학. 네. 이게 청나라와의 통상교육을 주장하는 거. 네. 아니지. 내가 중농학파 설명도 말하지. 그러니까 중농학파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포인트. 네.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청나라와의 통상교육을 확대하고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게 목표. 네. 그래서 그 북학파, 이 사람들이 바로 중상학파가 되는 거지. 상공업 발전을 얘기하는 중상학파. 네.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7세기 때까지만 해도 북벌이 강했다면 이제 18세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북학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네. 자, 그러다가 효종이 죽고 아들 현종. 네. 아들 현종은
드디어 효종인 둘째 아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국왕이지만 둘째 아들로 국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남 출신의 국왕. 차남 출신이면 그 어머니였던 인목대비가 아니지.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면 차남부터는 1년 하고 끝내고 장남일 때만 3년상이지. 네. 이때 서인들은 얼마나 효종의 정통성을 내리까고 싶으면 1년상을 주장한다 그랬어. 네. 반면에 남이들은 그렇지. 예법 갖고 논쟁 터졌어. 이걸 뭐라 그래? 예성 문제. 그래. 현종 때는 예성 논쟁. 네. 정통성 논란이지. 네. 그래서 1차 예성 1659년 기해 예성은 누가 이겨? 서인. 이걸 주도한 게 누구라 그랬어? 송시열. 그래서 송시열가 정말 대단한 학식을 배틀부터 썼던 윤유. 네. 윤유가 네. 1614년 2차 예성 이끌잖아. 네. 남인의 우리 그런 제야에 조용히 묻혀서 현실 정치에는 일단은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보이지만 제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스승을 조용히 그 제야에 묻혀 네. 제자들을 조종하는 스승을 뭐라 그러지? 산림. 네. 대표적인 남인의 산림 출신이었던 윤휴가 등판. 네. 1614년 송시열과 네. 현종의 엄마, 네. 즉 효종 비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 시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나. 네. 그래서 서인은 9개월 주장하고 네. 남인은 1년 주장하지. 네. 누가 이겨? 남이요. 윤유가 이기면서 송시열 유배가더라 이거야.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거든. 네. 한 시대를 풍미한 사건이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숙종 때가 되면 남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다 시작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런 남인의 독주가 꼴보기 싫어. 네. 그러니까 숙종은 마음속에 탕평을 새겼지만 이 사람의 탕평은 안 하느니만 못하고 네. 뭘 받게 된 거야? 환국이 되는 거지. 정치권이 여당이 어지럽게 뒤바뀌더라. 네. 그래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네. 너는 이때 다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 윤유를 어떻게 죽이냐 마냐 이걸로. 결국 윤유는 죽어. 이때 죽임을 당해. 네. 이게 1680년에 경신왕국.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말로 가는 거야. 네. 남인이 다시 기사회생하지. 네. 희빈장 씨 앞서서.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5년 만에 1600, 자, 언제니? 89년에 기사왕국. 네. 그 다음에 1694년 마지막 갑수랑에서 네. 다시 노론의 일당 독주로 끝나더라. 네. 서인이 다 부활하지 않아. 노론만 강경 독주로 끝나는 거야. 이게 경기 갑 순서대로. 이게 숙종 때 환국. 네. 그래서 숙종의 당시 아들이었던 그 남인 계열을 지지했던 누가 왕이 됐냐면 경종이 왕이 됐지만 사실상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가 않아. 재위 4년 만에 죽임을 당한다는 건 당시 루머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그 동생 연인군만 아는 거야. 경종이 느닷없이 죽어서 동생 영조가 왕이 되잖아. 이게 연인군이잖아. 네. 이 남자가 4년 만에 느닷없이 죽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노론이 그 남인의 지지를 받던 경종을 다구리하여 네. 동생 왕세제를 책봉하게 만든 게 그게 노론 쪽 사람의 누구? 숙빈치 씨 아들 연인군. 연인군. 네. 이게 영조예요. 이게 영조야. 네. 그래서 왕세제를 책봉하고 얼마 안 지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래서 영조를 둘러싼 그러니까 영조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가 형 죽이고 왕 뺏은 새끼, 또 하나가 어머니 숙빈치 씨가 노비 출신이라는 거, 천민 출신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영조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완벽주의 정치를 추구하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탕평파로 이제 등용을 시켰보다 네. 성룡한 앞에 탕평비를 다 만들었고 네. 왕과 신하의 사이들 의리를 강조했던 남자. 산림의 존재를 일체 부정하고 서원 대폭정의, 이조전에 관한 대폭약화, 조선 후기 법전 속대전. 네. 그 다음 균역법. 이거 정말 유명한 세금제도개혁. 네. 대동법과 쌍벽을 이룬다 그랬어. 네. 대동법은 공납제도를 개혁한 거고 이건 역제도를 개혁한 건데 네. 성인 장로 한 사람당 2필 내고 있던 포를 한 필로 가감하게 깎아주더라. 네. 50% 깎아줬어. 네.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켰고 연산군대 폐지됐던 거 다시 부활. 네. 이러면서 영조가 진짜 사회제도 개혁을 많이 했거든. 네.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한 나머지 내 눈에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아들은 마음에 안 들어. 네.
손자 전조를 왕으로 만들고야 마는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왕립 도서관 이 남자가 규장각을 만들어 네. 규장각 소속 36세 미만 관리들은 내가 직접 가르쳐. 뭐라 그래? 초계 문신제. 네. 초계 문신제. 네. 그 다음에 장용령이라는 보디가드 부대. 하나는 서울 창덕궁에서 나지키라고 하나. 네. 경복궁은 외란 이후 불탔기 때문에 안 살아. 네. 창덕궁에서 나지키라고 하나. 또 하나가 수원에. 화성. 그렇지. 화성을 짓지 않아. 네. 그 장용령을 내가 창덕궁에서 나지키라고 하나. 실제로 시험 문제를 애들이 푸는데 네. 제시문으로 창덕궁에 별이 반짝이는 집이라고 한국사 능력 검정에 나온 거야. 네. 창덕궁 아래 별이 반짝이는 집. 뭘 것 같아? 창덕궁 아래. 일단 창덕궁은 조선 후기 왕들이 다 살았던 곳이야. 네. 별이 반짝이는 집. 규장각. 거기 제시문이 조선의 22대 국왕이 만든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어. 네네. 창덕궁 안에 만들어졌어, 규장각이. 네. 규장각 창덕궁 안에 만들어져 있어. 규장각, 그다음에 장용령, 수원의 화성. 거기다 대전이라는 게 네. 경북대전 있고 속대전 있잖아. 합쳐서 대전, 통편. 네. 그다음에 수령의 권한을 매우 강화시켰고 이 남자가 1791년에 신해년. 네. 내가 신해년은 박해가 있다 그랬어. 천주박해. 네. 최출천주박해. 네. 최출천주박해 누구 죽인 거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 신주도 모시고 있지 않던 윤지충. 전라도 진산의 선비 윤지충을 처형한 사건.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천주교가 인간평등을 강조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버리니까 누구 먹을 사람이 없어. 제사 지내지 않거든. 처음에는 제사를 거부하거든. 네. 그 제사 의식을 거부한다라는 천주교의 교리를 정말 순수하게 문제 삼아 처형한 유일무이한 사건. 나머지 천주교 박해는 다 정치적인 이유야. 네. 그리고 똑같은 신해년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신해 통공정책,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금난정원 철폐. 네. 이때 유기전은 제외했다고 하는데 네. 그 유기전은 비단, 명주, 무명, 그리고 모시, 종이, 어물. 옷감 4가지에 네. 종이와 어물. 네. 어물, 생선. 네. 생선. 네. 생선 파는 가게가 옛날에는 짱. 왜? 잡기 힘들어서? 생선을 잡기가 힘들어서? 받아주니까. 에이, 보관이 힘들어서. 보관이 힘들어서. 너 생선 보관하려면 뭐 필요해? 냉동. 오케이. 얼음 필요해. 옛날에 얼음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책 사업이야. 옛날 얼음은. 네. 그래서 왜 저 한강진 쪽에 서빙고동, 동빙고동 있잖아. 빙고. 네. 그게 얼음 창고. 네. 한강진 쪽에. 서빙고, 동빙고. 네. 거기가 완전 국책이야, 국책. 그래서 이거는 어물 상인들이 다 국가 공무원들과 연결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얼음은 정말 귀한 거거든. 네. 그래서 생선을 판다는 거 이거를 얼음을 가졌다는 뜻이야. 그건 권력이야, 시장에서. 신해년에는 박해도 하나 있었고 통공정책도 하나 있었다는 거. 근데 정조가 너무나 어린 나이 11살에 순조를 남겨놓고 죽자 영조 때의 외척 안동 김씨, 네. 왕실의 가장 큰 어르신 안동 김씨가 권력을 다 잡는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헌종은 풍양 조씨가 권력을 다 잡고 네. 다시 철종은 아들 없이 양자가 들어온 거야. 네. 이때 안동 김씨가 또 권력을 다 잡고 네. 왕실의 제일 큰 어르신이 권력을 다 잡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순조, 헌종, 철종 3대 63년간 뭐야? 그렇지, 세도 정치, 정말 쓰레기 정치. 삼정이 개판되고 조선 후기 최고의 국정기구 비변사. 임진왜란 이후서부터 비변사가 최고잖아. 거기를 특정 가문이 다 장악. 그러니 이씨왕조가 차라리 망하고 새로운 정씨왕조가 들어서면 좋겠다. 이씨왕조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감록이라는 예언사상.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삼정이라는 게 전정, 군정, 환곡인데
전정은 쌀로 부과하는 세금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토지 한 개월당 4두라 그랬잖아. 무조건 쌀로 부과되는 기본 세금은 영정미 4두에 대동미 12두. 그 다음에 여기라는 건 16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들 1인당 1년에 한 필. 이게 군정.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는데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납부하는 거잖아. 요 진대법을 계승한 황곡이 평난우리들의 가장 몹쓸 세금 수탈이었다. 그래서 대원군이 전정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대규모 양전 사업으로 양반들이 꼽을 쳐놓은 땅 뺏는 거야. 군정을 뭘로 개혁해? 집집 단위로 포를 부과한다. 호포죠. 그렇지. 대원군이 호포죠. 황곡을 뭘로 개혁해? 마을 사차, 창고 창자, 사창. 그래서 현종 때는 예손논쟁, 숙종 때는 황국. 이 과정을 통해서 붕당이 변질되는 거야. 왜냐면 싸움이 치열해지고 짤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정조 때 내가 정조와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사진을 다 엮고 나니 정약용이 보이더라 이랬어. 배다리도 다 정약용. 내가 여기 F4라고 왜 적었어? 정조의 남자 4명 이라고 해가지고 서얼, 박재가, 이덕무, 서희수, 유득구.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F4를 했냐면 규장갑 출신의 검서관이기도 하고 특히나 서얼 출신. 그 정도로 서얼들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그 다음에 이게 세도정치기 탕간노래들의 행보 때문에 벌어진 대표적인 논문 2개. 자, 순조 때 홍경래나는 서북지방 차별대우 타파, 금지. 1811년 이게 때는 순조 때야. 몰랑영환 홍경래가 주도한 나는 평안도 지역차별 타파를 부르짖었어. 자, 관서를 벌이면 분토와 다름없다. 그 관서라함이 평안도.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은 평안도 농이라 말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더니 그 평서 대원수 본인 홍경래를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서북지방 차별대우 타파를 부르짖으며 자, 여기 곳곳마다 점령하고 들어왔는데 5개월만 정주성 싸움에서 진압당하더라.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가 1862년, 51년 뒤 임술년의 농민 봉기는 진주에서부터 시작된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요게 전체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거고 이때 진주로 아넥스다가 파견된 박규수, 오케이. 박규수가 누구의 손자야? 박지원,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야. 그래서 박규수가 이때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다라고 정확히 찍어냈다 그랬지.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랑 개혁기구 만들지만 개혁 못한다 그랬고 암행어사도 소용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도정치기에는 세도정치기로 인한 문제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 결국 대원군이 다 진압하는 거고 그리고 박규수는 요거 다음이 평안도 관찰사. 그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지휘할 거야. 하지만 이 남자는 통상 개화론자야. 그래서 이 사람 사랑방에 김옥균 같은 사람들도 드나들었다고 하는 거지. 잠시.